어느 날 그냥 귀가 좀 먹먹한가 싶더니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려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순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참는다고 지나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메니에르 어택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태현입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귀 먹먹함, 이명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증상은 우리 귀 안쪽 뇌이라는 기관에서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질 때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흔히 수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귀 안에 물이 차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뇌이의 기능은 몸의 수분 대사나 혈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와도 연결돼 있어서 과로나 수면 부족, 정서적인 긴장이 반복되면 이런 증상이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제 어택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커피 마시고 바로 어택 왔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듣게 되거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메니에르병의 발작이나 급성 발작성 어지러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어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느낌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말 그대로 갑자기 강하게 나를 덮쳐오는 감각이니까요. 실제로 영어권에서도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 이 어택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어지럼증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지럼증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회전감입니다. 말 그대로 천장이나 바닥이 마치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고개를 돌렸는데 방안이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눈을 감아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죠.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도 아닌데 바닥이 아래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감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배를 타고 출렁이는 느낌이 나거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둥둥 뜬 느낌이 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면이 계속 흔들려서 바닥에 발이 닿는 느낌이 없었다, 걸을 때마다 중심이 붕 뜨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멀미처럼 멍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죠. 세 번째는 동요성 어지러움입니다. 이건 움직이지 않아도 혹은 살짝만 움직여도 몸이 계속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유형이에요. 서 있거나 걸을 때 중심을 못 잡는 건 물론이고 앉아 있을 때도 고개가 자꾸 기우는 느낌, 혹은 머리가 안에서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발작성 어지러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갑자기 퍽 하고 오는 어지러움이에요.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경우는 자칫하면 낙상이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라 크게 말초성과 중추성, 그리고 기능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인 메니에르병은 말초성 어지럼증에 해당됩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에는 전정신경염,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 미로염 같은 질환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반면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졸중, 뇌혈관 질환, 편두통, 간질 등 뇌 자체에서 비롯된 원인들로 인해 생기는 경우고요. 또 이외에도 기립성 저혈압, 심리적인 요인, 고혈압이나 저혈압 같은 순환기계의 문제, 혹은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단순히 병명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환자 한 분 한 분 상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진단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특히 상담과 진맥 검사를 통해 몸의 흐름과 균형을 함께 살펴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지럼증이라는 증상 자체보다 그걸 만들어낸 배경을 함께 이해하고 접근해야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택이 왔을 때 정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대처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어지럼이 몰려올 때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조용하고 어두운 곳으로 이동해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그리고 몸을 조이는 옷이나 벨트 같은 것들은 살짝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깊은 호흡과 간단한 지압으로 진정시켜 주세요.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가라앉혀 보세요. 호흡만 잘 정리돼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귀 뒤쪽이나 목 주변에 찜질팩을 대거나 손끝으로 가볍게 지압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위는 림프순환과 신경계 자극과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자극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지럼이 멈췄다고 바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잦아들었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30분 이상은 그대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되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이명이 생겼거나 점점 심해질 때, 귀가 막힌 듯한 느낌이 오래가고 청력이 떨어진 것 같을 때, 하루 이상 이명이 지속되거나 어지럼이 자주 반복될 때,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평지에서도 자주 넘어질 때, 이명이나 어지럼과 함께 손발 저림,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귀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혹은 자율신경 이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료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메니에르 어택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로하거나 무심결에 습관이 무너졌을 때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카페인, 짠 음식, 알코올은 모두 체내 수분 균형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커피는 평소에 괜찮다가도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마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어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면 루틴을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수면이에요. 밤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은 생활은 몸의 회복 리듬을 망가뜨려 어택을 더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7시간,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 그리고 특히 잠든 후 첫 3시간은 뇌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대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자기 전에 복식 호흡을 1분 정도 하거나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로는 한약이나 침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체질에 맞는 한약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귀 주변의 림프 흐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처방되기 때문에 귀 안 압력 불균형이나 어지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메니에르 어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죠. 하지만 어택이 왔다는 건 단지 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피로나 긴장이 어느 순간 드러난 것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버티시기보다는 그때그때 내 몸의 상태를 잘 읽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는 게 지속적으로 어택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평소 진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료 철학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증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뒀습니다.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